예, 반갑습니다. 제키미드 코리아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대표이사 김세용입니다. 오늘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제가 그 에드윈 씨 번즈와 에디슨과의 공동 사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성공 법칙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드윈 씨 번즈는 잘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에디슨이 사업을 하면서 또 에디슨에 대해서도 그냥 이제 뭐 발명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에디슨은 사업가였죠. 굉장히 그 큰 사업가였습니다. 특히 전자라든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전자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삼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굴지의 그런 기업이었죠. 사업가고. 그래서 그 에디슨이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성장하고 있을 때 에디슨 이제 연구소 그리고 에디슨 이제 부서 기업체죠. 기업체로 에드윈 씨 이제 번즈라고 얘기를 할게요. 번즈가 이제 어느 날 찾아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에디슨의 이끄는 기업들은 굉장히 그 큰 기업이잖아요. 막 이제 중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고 한데 이 번즈라는 사람이 완전 이 깨지지한 몰골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노숙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가가지고 뭐 지금이라면은 이제 앞에 그 정문에서 제지를 당했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19세기잖아요.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이제 막 넘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었고 이제 바로 이제 에디슨 이제 회의하고 있는 그런 석상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 번즈는 처음에 이제 에디슨한테 찾아가기 전에도 이 에디슨한테 가기 위한 이 차비도 없었죠. 굉장히 좀 상황이 열악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와가지고 에디슨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과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 같이 한번 일을 잘 해보자. 얘기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황당하게도 아니 행색은 노숙자 행색이고 뭐 그러면은 파트너인데 뭐 어떤 걸 제시를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그냥 같이 열심히 일하겠다를 얘기하고 마땅히 자기가 뭐 제시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의 상황에서 찾아간 겁니다. 에디슨한테. 그래서 함께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자기와 동등한 그런 기업체의 어떤 거래처나 이런 데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무슨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와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번즈라는 사람은 정말 이 이야기 과거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에디슨과 내가 진짜 사업을 해서 정말 나도 큰 부자가 되고 에디슨이 엄청나게 큰 또 부자였잖아요. 큰 부자가 되고 나도 뭔가 좀 이름을 남길 수 있고 좀 큰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갑니다. 즉 이제 목표 설정을 한 거죠. 강렬한 소망을 그렇게 이끌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을 만나고 함께 이제 일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함께 일하게 되는데 뭐 말이 함께 일하는 거지 계속 이제 그 말단 사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단 사원이지만 이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죠. 뭐 이거 치우고 청소하고 이런 잡일들, 잡무들을 하는 게 이제 주요 업무죠. 어느 정도 얼마나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약 한 5년 정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일을 하고 어느 날 이제 에디슨이 어, 그 축음기를 이제 발명을 하게 되죠. 지금 축음기라는 게 이제 소리가 나오는 그런 겁니다.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디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어떤 스피커의 그런 근본적인 원리라든가 그런 걸 만들게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이죠. 축음기를 발명을 했는데 축음기에도 얽힌 이야기가 정말 많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발명을 할 때도 정말 그 집어치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비판들이 정말 많았죠.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에디슨은 꿋꿋하게 밀어붙여서 묵묵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개발을 해냅니다. 자기의 창의성을 동원을 해서. 근데 이게 발명이 되고 나서도 완전 천대를 받죠. 인간의 어떤 그런 고귀한 이런 음성 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목소리가 그런 기계로 대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에디슨 측에서는 좀 실망을 합니다. 이걸 지금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도 신통치가 않고 그런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아지게 되니까요. 그때 이 번지가 바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죠. 5년 동안 묵묵하게 일하면서 이제 신뢰를 쌓아왔고 드디어 이제 내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추궁기에 한번 팔아보겠다. 영업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놀랍게도 전국적인 그런 판매망을 다 구축을 하고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둡니다. 이 추궁기에 대해서는 추궁기에 관해서는 이 판매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이 번지가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번지가 결국에는 에디슨과 공동 사업자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추궁기 판매로 인한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기 때문에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디슨과 이제 동등하게 같이 네고시에이션 협상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에디슨 연구소가 번즈와 함께 번즈는 이제 추궁기라든가 기타 다른 영어권을 담당을 하고요. 에디슨 연구소는 이제 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양분화되게 되죠. 결국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삼성이라는 어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난 당신에게 당신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신입사원은 그래도 정장이라도 입고 가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삼성 들려서 삼성 이제 사장을 만나서 내가 당신이랑 한번 동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 그 하도 패기 만만하고 감동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말단 사원을 시켜준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입사하기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래 말단 사원을 시켜줬는데 말단 사원 5년 만에 엄청난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파는데 전국적인 핸드폰 판매망을 장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부서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장악을 한 거죠. 5년 만에. 그렇게 하고 공동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번지라는 사람은 한시라도 그러한 목표를 잊은 적이 없는 거죠.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잠재의식 속으로 내려보내고 제가 계속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런 시각화와 확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한 거죠. 그리고 5년이라는 인내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프랙티스 퍼시스턴트 해가지고 제가 인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강렬한 소망과 열정이 이제 만들어냈었던 거죠. 그 열정이라는 이 강력한 그 마음들이 이런 것들 목표 설정부터 잠재 의식 그다음 시각과 학원 이런 것들 다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쏟아부을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열정과 에너지는 이 잠재의식 속으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명확한 목표를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각화 학원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로 직감, 영감. 제가 계속 늘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에드윈 씨 번지가 에디슨의 동업자로 거듭이 나게 됩니다. 점점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뭐 신분 계층 사달이 막 나오잖아요. 신분 이동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꼭 이 동업자가 되는 이런 이야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자신이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에디슨 전기하면 맨날 뭐 달걀을 품고 있어가지고 그 달걀 품고 있다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됐는데 뭐 학교는 안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발명 왕이 됐다 해가지고 발명 왕 이렇게 돼서 끝나는 그게 아닙니다. 에디슨은 처음부터 굉장한 그 어떤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그걸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영감을 얻죠. 뭐 그 번역된 책에서는 뭐 무한한 지성과의 뭐 접촉, 교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한한 지성과의 이 사다리가 되는 부분은 잠재 의식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창의성들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이끌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에디슨 또한 굉장히 걸출한 시대의 사업가였습니다. 그 유명한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에디슨, 그다음에 하비 그 저기 그 타이어 회사 그 이름이 그 기억이 안 나네요. 합의 그 뭐였는데 하여튼 타이어 회사 그 다음에 그 헨리 포드 그다음에 JP 모건 당대 그 다음에 강철왕 철광왕 그 다음에 앤드류 카네기 이런 분들과 함께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걸출한 사람이었었죠. 에이드슨이 사업가적인 면이 뛰어났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제가 번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린 이제 에드윈 씨 번지랑 그 다음에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죠. 토마스 에디슨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Think and Grow Rich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Think and Grow Rich에도 몇 번에 이제 걸쳐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에디슨 전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죠. 거기서는 발명이라든가 인내 이런 것들만 워낙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이제 목표 설정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를 다루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 그리고 5년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인내력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홈워크 한번 목표를 설정을 해보시고 강렬한 소망이 가는 일이 어떤 일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일에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다음 결과를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